증시 프리즘 지수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지 기자,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끝났습니까? 네, 우리 증시 오늘 코스피는 하루 종일 빨간불과 파란불을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보합권 내에서 내내 움직였는데 다행히 장 막판에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우리 코스피는 0.01% 오른 2,729.98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좀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내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예.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0.32% 오른 934.69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면서 지수 상방을 제안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5,300억 원 팔아치웠고요. 그리고 기관도 1,700억 원 팔았습니다. 이 물량을 개인이 모두 받아냈는데요. 개인은 6,900억 원을 사들이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이 간밤에 미 증시에 훈풍이 불면서 개인들의 매수 심리를 좀 자극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전체적으로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이번 주 증시 특징들 한번 리뷰해 볼까요? 네, 이번 주 증시 특징 첫 번째는요. 바로 바닥 다졌나 2,700선 회복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FOMC 불확실성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고조, 인플레 우려 등으로 2,600선에서 움직였는데요. 이번 주는 새로운 악재가 등장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주 2,600선을 저점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2,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주간 변동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시작의 월요일에는요, 2,600선이었지만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2,735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이번 주 내내 2,700선 위에서 머물렀는데요. 2,600선이 바닥일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전문가들은 2,600선을 단기 바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인지 유한타증권연구원은 코스피 2,600선은 과매도 국면이라면서 추가 하락이 쉽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600선까지 떨어졌을 지난주에는요. 이 우크라이나 악재와 인플레 우려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현재는 공포심이 좀 어느 정도는 해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이 연준이 빅스텝 간다 어쩐다 하는데도 시장이 이렇게 좀 차분하게 거의 흔들림이 없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확실히 공포감은 좀 가라앉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특징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특징은요. 개인 바닥론의 베팅 여전하고 또 기관의 매도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이번 주 코스피 상승을 이끈 것 당연히 개인이었습니다. 개인은 지수가 2,600선에 머물 때부터 이 바닥론의 베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 개인들은 1조 7천억 원 순 매수를 했습니다. 이달 전체로 보자면 7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인데요. 다행히 이달 들어서 외국인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어서 좀 우려를 했는데 이번 주 외국인은 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3,70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기관이 매도세가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2조 3천억 원을 팔아치웠는데 예.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은행에서 1조 7천억 원 넘게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펀드 등에서 단기 차익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저가 매수를 한 개인도 있을 테고 고점에 물린 개인들도 있을 텐데 이 최후의 승자로 좀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 눈여겨볼 특징주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 가장 사랑받았던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탔는데요. 2주 만에 40만 원을 탈환을 했고 오늘도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44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그동안의 우려가 과도했다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당초 43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출하량이 여전히 견조하고 컨센서스인 매출 21조 또 영업이익 1조에 부합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목표 주가를 55만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전기차용 원통형 전지 판매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 판가 협상으로 수익성 둔화도 최소화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양사 모두 55만 원을 목표 주가로 설정을 했군요.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또 주목받았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안랩인데요. 이번 주 21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오늘 13만 원 선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안랩은 지난달 6만 원대였는데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임명이 부각이 되면서 이번 달 21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3배 넘게 오른 건데요. 특히 JP모건 같은 외국계 IB들의 매입 소식이 주가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의 단타를 노리고 들어왔다.
빠르게 나가면서 추격 매수에 나온 개인들만 희생양이 됐습니다. JP모건의 안랩 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7일 5%를 넘어섰는데요. 안랩이 최고가를 기록했던 24일에는 0.79%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17일 안랩의 종가는 9만 원 수준이었는데 24일에는 21만 원까지 찍었다가 윗꼬리를 달고 빠르게 추락을 하면서 1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날 이 JP모건이 대부분 주식을 팔아치웠기 때문인데요. 흔히 말하는 단타를 친 겁니다. 이 외국인 매수를 보고 호재로 인식한 개인들을 손실을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이번 주에 이 사료 관련주들도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죠.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이번 주 내내 사료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최대의 곡물 생산지인데 전쟁 장기화로 곡물 가격 상승이 우려되면서 현대사료 특히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사료는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현재로서는 다음 주 월요일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현대사료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한일사료 또 팜스토리 같은 사료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사료주뿐만 아니라 수산물 가격도 급등할 것이라는 소식에 수산주도 이번 주 반짝 강세를 보였는데 종목에 따라서 하루 만에 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네, 주로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한 주였네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목할 일정들 알아볼까요? 네, 다음 주에는 국내의 경제 지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되는데 한국은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할 수 있는 기로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은 물가 급등이나 또 소비 심리 저하 같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표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 또 30일에는 국내 증시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기업 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사실 한 차례 한 상장 폐기 회지 위기를 잘 넘겼었는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날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최근 미국의 고용이 개선되면서 5월 금리 인상에서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는 없는지 체크를 해야 하고요. 또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 여부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주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적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지수이 기자였습니다.